그럼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걸 한 텀으로 잡고 10월 입시 모의고사 이후에 12월 3일 또 한 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B형과 A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B형에는 없는 비문학 독서 파트의 기술 지문이 A형에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한 해를 다 통으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20분이 안 넘는 겁니다. 근데 20분을 안 넘게 듣기 20분을 다 외우게 되면 수능 시험에서 듣기를 다 맞을 수가 있고 수능 시험에서 35점 해당되는 영어 듣기를 다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 시간에 차라리 국어 영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다 똑같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면 다 똑같이 망합니다. 오히려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를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일단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 자체가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더 낮아질 거니까 그리고 수학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합산해서 성적을 하니까 국어나 영어 부분에 좀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수학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측면인데 그런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황도사님, 오멘토님과 함께 공부에 대한 고민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찾아가 보는, 고민을 함께 해결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부톡, 인생톡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그 녹화를 항상 오후 늦게 했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에 일찍 뵀는데 일어나기 어렵진 않으셨죠? 네, 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낮이라 좀 얼굴이 네네. 좀 화사하지 않나요? 조명 때문인가? 자, 이제 그 오늘 공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수시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고 명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수시 접수가 다 끝났죠. 오늘 날짜로 이제 28일이니까 화요일 날이니까 어제 원서 접수 마감이 됐고 아마도 오늘 또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자기소개서 마감을 진행하고 이제 늦은 학교는 10월 초에도 자기소개서 마감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오늘까지 그렇죠. 오늘 화요일 오늘까지가 이제 자기소개서 마감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아마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시를 사실 뭐 몇 개 넣을 수 있는데 내가 한두 개만 넣지는 않잖아요. 사실 대개 학생들이 풀로 꽉꽉 채워서 수시 접수를 다 하죠. 네, 맞아요. 6개를. 맞아요. 네. 6장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전형마다 본인의 장점들을 좀 분산시켜서 보통 6장을 다 넣긴 하죠. 네. 6개를 고르는 것도 참 일이겠어요. 너무 전형이 많고 네. 그리고 학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 자체가 고민이긴 한데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걸 넣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에 무슨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시를 안 넣는 친구는 물론 적지만 네. 그리고 또 넣어도 어. 그냥 넣어보겠다는 마음이지 기대를 안 한 친구들도 많죠 실제로도. 일단 6개를 내가 풀로 꽉꽉 채워서 넣긴 넣는데 나는 뭐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사실은 많죠. 많이 있다. 어쨌거나 하나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 2달 네. 조금 넘게 남은 네. 시간 동안 정말로 무엇에 돌진을 해서 우리가 좀 달려야 될까 얘기를 나눠봐야 될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먼저 궁금한 거는 2021년도에 네. 전과 전전과 비교해서 네. 혹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사실 제일 포인트잖아요. 다르게 봐야 될 거. 이제 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뭐 이제 익숙하게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변화가 있다는 부분은 실제로 수학 부분밖에 없어요. 수학에서 언어랑 외국어는 큰 차이가 없다. 네, 그건 큰 차이가 없고 예.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였거든요. 6월달 모의고사와 9월달 모의고사를 비교해봤는데 실제로 유형에서 바뀌었던 부분들은 없었고 수학의 경우에서만 시험 범위가 일부 좀 조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미 학생들이 EBS 연계교재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면서 그 변화된 시험 범위는 아마도 학습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네네. 그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진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쭉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어떤 준비를 해라. 뭐 수학, 수학은 어떻고 언어 영역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네. 우리 그 황도사님이 보기에 그 자녀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수시를 딱 넣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좀 있지 않던가요? 글쎄요. 제가 갑자기 이제 너무 수시를 이제 놓고 나면은 이제 예. 뭐 정시 준비로 이제 어. 수능 준비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능이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수시 넣고 나서 네네. 그때 그래도 공부 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으면은 네. 그 늘어져가지고 더 맞아. 공부 안 안 하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시를 넣고 나면은 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쵸, 마음이 예,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승패 달림길에는 6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언어 영역, 네. 외국어 영역 그리고 변화가 유독 있다고 하는 음. 우리 수리탐구 영역의 수학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핵심은 수시를 지원한 학생이어도 네. 수능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인데 네네. 광탈이라고 하면 6광탈이라고 하는데 6장 다 탈락했다고 해서 6광탈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만약을 가정하니까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수능 점수로 정시를 지원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총 6장의 수시와 3장의 정시 원서 9장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이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아직 50%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3장, 정시 3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은 수시를 준비한 학생이어도 해야 되고 수시를 지원을 조금 어렵다 생각해 정시에 집중한 학생도 해야 되고 네네. 결국 다 해야 되고 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10월 27일 우리 모의고사 봅니다. 오늘 한 번 남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죠.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한 텀으로 잡고 10월 27일 모의고사 이후에 12월 3일 또 한 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30일 동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어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9월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 성적이 중위권이다. 중위권 3등급, 4등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험의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들을 이제부터는 할 때가 된 거예요. 아, 속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도 뒤에 문제를 알면서도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30일 기간 동안에는 시험 시간을 의식적으로 좀 맞춰보려는 노력들은 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한 시간이 80분 안에 푸는 연습이 안 되겠지만 한번 재보는 거죠. 내가 공부해봤더니 문제를 풀어봤더니 처음에 뭐 90분이 걸렸다, 100분이 걸렸다를 해보면 이제 의식적으로 시간에 맞춘 연습들을 하면서 그 30일 뒤에는 이제 8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학년 구분이 없이 난이도에만 조절이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들이 유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난이도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가 좀 배분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3등급, 4등급이고 현재 좀 중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무턱대고 지금 3학년 기출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1학년과 2학년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어서 연습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은 똑같고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3, 4등급의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순서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4등급, 5등급 이제 좀 중하위권 학생들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1년에 4번의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기출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20회 한 묶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 한 묶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집을 푼다라는 것들은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1, 2등급 학생들이 지금 30일 동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아마도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했을 거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1, 2등급 맞고 있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학년 기출 문제도 상당 부분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과거에 네. 2014년과 2016년 딱 3년 동안 네네. 국어가 어려운 국어, 쉬운 국어로 나눠서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어 영역으로 한 과목만 보지만 예. 당시에는 A형, B형으로 나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EBS 사이트에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2014년, 2016년 사이에 시중에는 출간되어 있지 않은 국어 A형이라고 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1년에 7번 시험 보니까 예. 3년 동안 시행했으면 21회 분량이 벌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우리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풀어도 한 달 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때 당시에 B형이라고 해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있고. 현재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A형은- A형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수능이라고 했던 기출 문제들은 예. A형만 모아놔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없어요. 그리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EBS 사이트와 예.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는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B형과 A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예. 한다면 B형에는 없는 비문학 독서 파트의 기술 지문이 A형에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문제가 좋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정보를 몰라서 예.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만 딱 시행됐던 제도이다 보니까 이 시험이 있었던 것 자체를 몰라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10월 27일 동안에 국어 A형의 시험을 문제를 풀어본다. 시간에 맞춰서 풀어본다 하는 전략은 굉장히 의미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렇죠. 9월달 성적으로 네네. 9월달 성적으로 파악하고 등급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예.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 하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 4등급부터 밑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지금 3학년 문제집 안 그렇죠. 풀어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죠.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요걸 이제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언어 영역 A형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남은 기간 동안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국어 파트를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살짝 지어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유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제 영어 영역을 좀 한번 우리가 네. 확인을 해볼게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학년 구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형에 대한 학년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1학년 기출문제도 1번부터 45번까지 2학년, 3학년도 다 동일하게 네네. 정확하게 문항 번호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구분을 짓는 이유는 어휘, 즉 단어의 난이도만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3, 4등급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3학년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 왜냐하면 어휘 수준이 좀 더 내려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어 공부하는 방법과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언어라는 과목 안에서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다르지 않아요. 하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막연하게 내신처럼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그냥 내신처럼 그냥 내용 읽기 하듯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연계율 70%가 연계가 돼서 EBS 교재에서 70%가 나온 건 맞는데 문제 유형은 바뀌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은 연계가 되는데 이 지문이 예를 들어 주제찾기 문제 유형이었다 하면 6월, 9월에 주제찾기처럼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지문은 똑같은데 유형이 바뀌어서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찾기라든지 등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내신처럼 지문과 문제를 한꺼번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지문에 들어가는 단어들과 지문에 들어가는 해석 연습을 해놔야 유형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이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영어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문은 봤는데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틀렸다고 했어요.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6월달 모의고사와
9월달 모의고사를 했으니까 이걸 위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중심이 아닌 지문 이해 중심과 문제 중심이 아닌 지문의 어휘를 반드시 암기하는 공부들을 해야 예. 12월 3일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려고 이제 지문과 문제를 같이 이렇게 통째로 외워버리는 내신처럼 하죠. 그건 내신 외워버리는, 스타일이었고. 예,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당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죠. 지문에 나와 있던 문제를 풀로 머릿속에 담아서 여러 가지 뭐 어휘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언어 영역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영어에서 하나를 더 어, 말씀을 예. 드리면 그 또 학생들이 자꾸 당황하는데 결론은 듣기에선 틀리면 안 돼요. 듣기가 45문제 중에 1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예. 듣기만 담아줘도 35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듣기는 정말 지금부터 노력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간단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실제로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듣기 파일을 네. EBS 사이트에 MP3 파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 다운받을 수 네네네. 있고 대본도 예.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EBS 사이트에서 해설지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한 회를 갖고 다니면서 네. 대본을 보면서 듣기 파일을 들으면서 이걸 대본을 보면서 외우려고 하는 거죠. 한 회를 통으로 암기해 놓으면 이미 출제가 가능한 모든 유형과 단어들은 한 회를 통암기를 통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한 회를 통암기한다는 건 중요한데 그럼 이제 학생들이 꼭 이런 얘기예요. 1번부터 17번을 다 외워야 되냐? 뭐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그런데 시간을 체크해 보면 한 문제가 1분이 안 넘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한 회를 다 통으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20분이 안 넘는 겁니다. 근데 20분을 안 넘게 듣기 20분을 다 외우게 되면 예. 수능 시험에서 듣기를 다 맞을 수가 있고 수능 시험에서 35점에 해당되는 영어 듣기를 다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듣기를 놓치는 거는 예, 굉장히 어리석다는 듣기를 놓치면 일단 3등급 이상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틀려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틀려요.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몰라서 안 했을 모르죠.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EBS 사이트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갖고 네네. 가겠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연계되어 있는 단어가 모아져 있는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해 말씀드린 EBS 복화 1800의 단어장은 네. 이유가 없습니다. 아, 올해 3등급 이상을 꼭 받아야 된다고 예. 목표하는 아주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 지금부터 공부해도 어. 60일이잖아요. 예. 1800개 처음부터 공부해도 하루에 30개씩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처음부터 완전 0부터 1800개를 외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60일 동안 그 단어장을 공부한다는 건 어. 충분히 가능하다 아. 하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듣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듣기를 놓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다. 네,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좀 그동안 듣기에서 좀 아쉽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았던 친구들이면 있었을 거예요. 한두 문제씩은 꼭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대본과 이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길 다니면서 맞죠. 아무리 고3이라도 맞죠. 길 가면서 계속 모든 걸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 뭐 시간이나 그쵸.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렇죠. 이동하는 그런 시간에 시간만, 그런 귀로 시간만. 이렇게 좀 음악 듣듯이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맞죠. 통째로 좀 암기하려는 노력을 하면 듣기 만점 충분히 가능하다. 네, 무조건 가능하다. 예. 무조건 가능하다. 안 될 수가 없다. 네. 그럼요. 안 될 수가 없죠. 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어랑 영어는 뭐 예전부터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이어온 친구들이라면 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10월 모의고사, 10월 말 모의고사까지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수학 부분. 수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 시점만 되면 꼭 수학이 없이 반영 안 된 학교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수학 빼고 국어, 영어만 영어. 반영하는 학교들 물론 있죠.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만 네. 있는데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어랑 영어만 반영한다.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똑같이 수학 안 본 학교 가려고 해요. 그럼 거꾸로 해요. 경쟁이 거기가 더 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오히려 어마어마한 경쟁이 세기 네, 때문에 네. 특히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 지금부터 공부해도 3등급 혹은 4등급은 정말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 시험 기준으로 30문제 중에서 7문제 틀려도 3등급이었어요. 4등급은 10문제 틀려도 4등급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정말 어렵다고 하는 문제 다 빼고 예를 들어 이번에 6월달도 받고 예. 9월달도 봤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못하겠다는 걸 일단 10개, 7개는 빼고 네. 우리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3, 4등급 된다. 되니까. 어. 그러니까 아예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 시간에 차라리 국어 영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다 예. 똑같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면 다 똑같이 망합니다. 예. 오히려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를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일단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 자체가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더 낮아질 거니까 그리고 수학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합산해서 성적을 예. 하니까 국어나 영어 부분에 좀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수학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어.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6월, 9월 모의고사를 본인의 성적을 봐보는 거예요. 예. 그 나온 등급을 보고 인간적으로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다는 거를 시원하게 5개를 일단 빼고 네. 시작합니다. 그리고 3등급 목표다 시원하게 7개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23문제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인간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푸는 재롱장치하는 문제 1번부터 5번 이런 거 원래 맞는 거고 재롱장치 뭐 풀이가 두 줄이 안 넘어가니까 할머니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일단 10개예요. 예. 왜냐면 객관식에서 일단 6개고 주관식에서 3개거든요. 네네. 그게. 그럼 일단 9문제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문제마저도 안 되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강 듣고 예. 뭐 그런 게 시간 아니라 없다. 해설 강의를 여러분의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아 풀이가 진짜 똑같구나. 예. 여기서 이렇게 똑같구나. 숫자만 바뀌구나.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9문제, 10문제는 네. 풀이 과정이 두 줄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10문제 맞출 수 맞출 있다는 수 게 있다. 일단 첫 번째 계산. 예. 그럼 이제 나머지 한 10개가 남았잖아요. 네네. 남은 10개 중에서도 일단은 우리 문과 학생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시험 범위가 수원하고 미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과 2학년 교과과정이 연결돼야 3학년 미분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수학, 문과 수학에서 예. 시험 범위가 확률 통계 단원이 있는데 과목이 있어요. 예. 그 과목의 문제 배점이 30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예. 확률 통계 단원 너무 고맙게도 1학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독립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은 예.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학년 때 수학 상하하고 올라가서 수학 원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한 다음에 예. 미분과 적분으로 넘어가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1학년 거 못하면 2학년 거 못하면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확률 통계는 그냥 확률 통계예요. 그냥 그거는 독립된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그건 그냥 그 풀이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 2. 확률 통계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리고 나왔던 문제 6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시험지 보면 알아요. 네네. 제가 뭐 확률 밀도 함수 이산 변수 이런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생긴 거 보면 똑같은 게 네네. 나와요. 이번에 12번 14번에 6월 달과 9월 달에 동그라미 테이블에 들어있는 원순율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배점 4점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 풀이가 정상적으로 풀면 10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6월 달에도 나왔고 9월 달에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또 나올 확률이 아니죠. 무조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높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0%다. 그럼요. 근데 그런 문제가 1학년, 2학년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3학년 즉 확률 통계만 공부해도 맞을 수가 있는데 네. 학생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냥 수학 싫다. 난 하기 싫다. 난 1학년 때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그렇죠. 리가 없다. 오해하는 거예요. 단원을 보게 되면 원래 1학년 때는 확률 통계라는 부분을 배우질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인강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6월 달에도 반드시 나왔고 9월 달에 반드시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주제와 개념을 공부하라는 이야기였고 다른 거는 다 미분적분이같이 어려운 단어는 빼고 오히려 확률 통계와 같이 좀 쉬운 부분에다가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학을 준비하는 문과 나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도 일단 7개 틀리고 23문제 맞아서 3등은 맞겠다는 건 완벽히 맞는 말인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특히 문과는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거의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문과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도 수학을 배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텐데 요 정도만 챙겨줘도 문과에서는 굉장히 내가 선점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황 도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 공부를 그때 제 책에서 이거 내용 요약해 주셨는데 제 책에 이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무슨 내용이었죠?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고 공부가 못하는 학생은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적게 해서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보통 학생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안 하니까 우린 거꾸로 조금만 하면 거기서 눈에 띄게 결과를 확 뽑을 수가 있다는 게 오히려 문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해봤는데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거를 좀 해봤어, 시도를 해봤어. 근데 재미있어. 그러면 이제 재미를 느끼면은 더 하게 된다는 거기만 더 거잖아요. 하겠죠. 그것만 그쵸? 더 하겠죠. 더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배점이 예. 4점입니다. 낮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3문제 맞추면 10점 올라가고 하나도 못 올라가고. 어머,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뭔가 좀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예. 이제 학생이 수학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복잡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될 것만 찝어서 할 수 있다. 네네.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과 이야기 했으니까 네네, 이과. 수학의 이과 학생들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들 현재 뭐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수학의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3등급, 4등급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 학생들은 이과 문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3학년의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수학의 문과 시험 범위인 나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형 시험 범위를 포함해서 이과 가형 시험 범위가 나형 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미분을 갖다가 가형 어려운 거 갖다가 고민이라면 나형의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연습, 즉 3학년 거 같으니까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히려 개념을 공고히 다질 수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똑같이 시험 범위가 수학 1, 2부분이 해당이 공통적으로 문과 범위도 들어가고 이과도 들어가는데 우리 이과 학생들은 접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분명 문과 기출 문제는 있거든요. 왜냐면 범위가 가형은 나형을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나형인 3학년의 문과 수학 문제들도 우리 이과의 가형 학생들은 나형도 연습해 보겠다. 그런 연습을 해야 더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질 수가 있고 오히려 3등급, 4등급 중위권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데 어려운 것만 자꾸 붙잡고 앉아있으면은 시간만 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렇죠. 안 하고 싶고. 네,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싶어지니까 이제 문과 친구들이 푸는 문제를 풀어서 자신감을 좀 가진 다음에 어려운 걸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의 가형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좀 취약하고 다지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과인 나형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과형 나형 문제도 풀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짜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과거에 하지 않았던 지금부터 새롭게 하는 공부로서 다지기 작업과 10월 27일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딱 한 달 정도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수시 접수해놓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많이 흔들리죠. 이제 뭐 다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국영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저는 사실 시작하면서 안 해준 걸 얘기해 준다길래 아니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준 얘기가 뭐 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딱 포인트로 얘기하시려고 아껴두신 그 얘기를 정말 포인트별로 딱 짚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요 영상 접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교주네요. 네. 된다! 믿는다! 예. 멋진 건 이 계단을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타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맞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 세세한 것까지 다 그 숨은 걸 찾아가지고 그냥 빈틈을 메꿔주고 교주 맞습니다. 여러분들 계단을 힘겹게 오르면서 하나하나 내가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렇죠. 방법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저희 공부톡 인생톡에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셔서 어머 하니까 되네? 그럼요. 된다 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여러분들 좋아요 라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기운을 내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톡 인생톡 접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구독, 좋아요를 까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항상 남겨주시고 댓글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남겨주시면 함께 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고3은 지금은
급하니까 바짝 이제 매달려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고1 얘기 좀 얘기해주세요 이런 아, 분들도 그럼요. 계시거든요. 그럼요. 또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열심히 수능을 위해 달려야 되는 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공부통, 인생톡 소문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